여러분, 분명 세상의 모든 부자가 된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운이 좋았었다 라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셨었을 것입니다. 네,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은 맞이가 아닌 셋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다른 두 형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드러내곤 했었죠. 네, 하여 위에 두 형들을 제치고 삼성가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정주영 회장님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현대가를 만드셨었죠. 네, 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모두 둘러보아도 큰 부를 이룬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만의 분명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내일을 아마 어린 시절에 깨우쳤었더라면 여러분도 저도 지금껏의 어려움 없이 이미 오래전에 남들보다 부자로 살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네, 이제 다가올 노후,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하며 또한 준비하고 그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노후를 진정 멋지게 만들기 위한 운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 사이클이 큰 곡선을 그리지 않아서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도 조금밖에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이는 바로 그 사람의 준비와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운은 바뀔 것이며 이제부터의 여러분의 삶은 지금껏 누려보지 못하셨던 그러한 운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식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조학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덕으로 살며 부모는 자식의 덕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사 어디에도 다 적용되는 원리일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덕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이 자식들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정성들을 늘 잊지 못하도록 늘 노력하시고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것이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자식 보는 데서는 물 한 모금 편하게 못 마신다고 하셨었으며 또한 자식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눈이라고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늘 진실을 가르치시고 정도를 가르치시고 또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시고 공경을 다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여러분의 자식들이 가질 그 마음을 위해 늘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다른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따로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해주시는 그만큼 딱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적게 공경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식들이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친구복입니다. 여러분, 중년을 넘어가며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며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이 모든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껏 사는 것이 바빠 서로 연락도 한번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서서히 연락도 해보시고 또 안부도 묻고 가까운 거리라면 모임도 만들면서 사회적인 폭을 넓히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한두 사람과 극단적인 친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이들에게만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네, 이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혹시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젊은 시절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나 중년기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칫 외로움이라는 것을 너무 느끼게 되어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에 또한 그러합니다. 네, 하여 가능한 여러분 사회적인 폭은 넓히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중년기 이후의 삶은 사회적인 폭넓은 관계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배우자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 말하는 세상 최고의 복이 바로 배우자 복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좋은 배우자분을 만나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행복을, 더 번영된 삶을 살아온 분, 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을 것이며, 또 중년 이후를 홀로이 살아가시는 분들 역시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좋은 배우자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겠죠. 네, 서로 건강 걱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홀로이 사시는 분이시라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이성 친구를 가지시는 것도 운을 바꿔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삶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삶이며 과거와 달리 현재 인생이 너무도 긴 것 사실이니까요. 네, 좋은 파트너를 만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 불만이 너무도 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합니다. 능력이 생기면 불만도 없어집니다. 네, 재력이 충분해지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재력은 이 운의 상승작용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누구에게나 어려운 삶, 힘든 삶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틀림없이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는 지난날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만큼의 보상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또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날이 올까? 과연 올까? 이렇게 하루가 열흘 같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맞습니다. 배우자와 화합하시려 노력하시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가 일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은 한없이 길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전같이 맥없이 살아가기엔 60대 이후의 삶이 너무도 길어졌다는 것이죠. 네, 하여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작더라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은 80이 되어도 청춘일 것이며 어쩌면 90이 되어도 청춘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40여 년을 무료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이는 40대라도 50대라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며 이 마라톤은 항상 종국의 그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노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여러분의 지금껏의 모든 인생이 보상받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노년이 불쌍한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 운은 옵니다. 어둠이 변하여 아침이 오고 아침의 햇살이 가득 비추듯이 말이에요. 네, 이 밝은 햇살이 여러분의 중년기 이후가 될 수 있도록 늘 멋지게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